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최근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LH 공사의 투기 문제는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줄기차게 내세웠던 것이 공정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공정을 계속 외쳐왔습니다. 작년에 청년의 날에는 공정을 37번이나 외치면서 공정을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LH 투기 사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 대한민국은 과연 공정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 관해서 한번 제가 간단히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 속속 경제 대한민국 공정한가 하는 주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은 제 방송이 업로드 되는 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 가치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원하는,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공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LH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공정성을 강조한 이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LH 투기 의혹에 국민이 분노가 커진 가장 큰 이유는 공정이라는 제일 민감한 이슈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의 그 문제가 사실은 이번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 조국 장관의 그 문제, 아빠 찬스 문제, 조국 장관의 딸이 그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결국은 의사가 되었죠. 또 주미애 전 장관의 또 아들은 병역 특혜 논란이 또 크게 대두가 되었었고요.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등 이런 것들이 모두 공정의 내관을 건드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의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에 지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은 우리 사회가 정치 면에서 공정이 가장 핵심 가치를, 정치와 경제에서 가장 핵심 가치를 조사했는데, 정치에서 2019년에 28.3%가 공정이 핵심 가치라고 답변을 나온 데 비해서 2020년에는 51%가 공정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다. 정치에서는 공정이 51%로 과반수가 넘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경제에서는 2019년에 10.3%가 공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32%가 공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경제이기 때문에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21%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만 하더라도 성장이 36%로 가장 컸었는데, 성장은 21%로 비중이 줄어들고, 공정이 10.3%에서 32%로 공정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에서는 이제 공기업 비정규직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이 부동산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더욱더 아마 금년에는 이 공정의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특히 집을 사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집을 사면은 최소 LTV라고 그래서 집값에 대비해서 20% 이상은 대출을 주지를
금지했기 때문에 최소한 뭐 예컨대 10억 짜리 집을 사면 8 억을 내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8 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사실상 주거 사다리가 붕괴된 거죠. 그리고 집을 사면은 바로 그 집에 2 년에서 5 년간 의무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사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 사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대출받아서 사는 것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생진망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생진망. "이 생에는 집을 장만하는 것은 이제 망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셋값도 계속 또 오르니까 서울에 있는 더 나은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서울을 벗어난 외곽으로 전세 난민이 속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2020 년에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을 드디어 깨졌습니다. 1,000만 명을 밑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전월세 난민들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처럼 부동산 문제가 사회의 초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번에 LH 사건이 터진 것이에요. 30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H 직원이 치밀한 반칙으로 거액을 버는데 공포를 느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LH 직원이 해서는 안 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국토를 개발하려고 하는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반칙을 써서 거액의 돈을 버는데 공포를 느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하는 그런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고 특권층만이 반칙으로 돈을 더 버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뭐냐면 부동산 측면에서 엄청난 불공정 문제가 청년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마할 당시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외쳤던 문정부가 내로남불 본인들은 특권층을 형성해서 엄청난 자산 불평등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지금 586 과거 386들은 세상은 달라졌는데 과거 386 때 외치던 소리를 지금도 하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의로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치 못한 일에 대해서는 눈 감고 아마 귀도 물었지 않나 싶어요. 어 여기 보면 인제 부동산 문제도 지금 계속 조사 중이니까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국토부 전 고위직이나 경기도의 의원들 등 심지어는 LH공사 직원들 외에도 상위 신도시에 60억 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부나 산하기관 출신들, 경기도의회 의원들,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단체장들의 본인과 배우자나 가족들의 명의로 이렇게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 개발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그 국토 개발을 하려고 하는 내부 정보를 갖고 있다는 특권층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이생망 소리가 나오는 주거사들이 붕괴돼서 이생망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면에서 공정의 이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30%가 넘게 경제면에서도 "공정이 중요하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030은 특히 분노를 합니다. 2030이 집장만 하기가 까마득하기 때문에 요즘 패닉 바잉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영끌 이런 말도 나오는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동산 박탈감이 너무 지금 크게 청년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LH를 두기에 허탈하고 화가 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만큼은 잡겠다고 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근데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고 공정도 정의도 다 놓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에도 부동산만큼 잡겠다고 했다가 가격이 엄청 집값만 올려 놓았는데 요번에도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위반했던 사람들이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똑같은 방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한 번 실패를 했으면은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성찰과 반성이 없다는 게 더 기가 막힙니다.
LH 투기는 문화일보 사설은 문정부의 부패와 위선의 축소판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의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현실은 더욱더 국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일부 LH 직원들은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거액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김 전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로 이사하면서 전세금에 대출까지 총동원해서 흑석동 상가주택에 투자해서 1년 만에 8억 8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과 너무도 흡사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서로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일들인 거예요. 강남의 똑똑한 강남 한철 고집했던 노영민 전 청와대 실장,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뉴노멀이라는, 인사수석은 인사를 인제 감별하는 책임자죠. 그래서 1주택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 검증 잣대였는데 이걸 검증하다가 청와대를 나오자마자 오피스텔 2채를 매입하고 주 독일 대사로 나갔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강경화 전 외교장관 등은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없었던 장관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자, 이런 공직자에게서 2030 젊은 세대가 무엇을 배웁니까? 이런 공직자에게서 어떻게 공정이란 얘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게다가 다른 면에서 또 인제 교육 면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나 고등학생의 의학 논문 저자 등록이 문제가 되자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우기면서 결국은 지금 의사가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음의 빚이 있다고 운운까지 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뻔뻔함도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비리, 과거 운동권의 금옥이었던 사람들의 태양광 비리도 좀 복마전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 사설은 이번 LH 비리는 문 정권의 비리의 축소판이자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LH 투기도 말이죠. 뒤지면 뒤질수록 얼마가 나올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과거에 노무현 때부터 전국에 20여 개 도시가 핵심 도시다, 기업 도시가 만들어졌거든. 이걸 전부 LH가 관장을 해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LH 직원들 내부가 완전히 지금,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냥 부패와 공직자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감이 어 완전히 없어진, 그야말로 감염된 집단 같아요. 다 그냥 입사하면은 다 땅 얘기부터 먼저 하고 다들 끼리끼리 모여서 집단으로 땅을 사 가지고 가장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분 쪼개기를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이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다 얘기되고, 심지어는 오늘 신문에 나온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그 내부 게시판에서 안 읽고 오면은 우리 회사로 이직해 와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그들의 도덕 수준,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LH 사태는 정치적인 내관이 되어서 아마 선거판에도 요동을 칠 것이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인제 우리 젊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그 문제가 불공정한 정규직화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대통령이 제일 먼저 취임하자마자 간 데가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인국공 사태라고까지 하는 말이 어 만들어졌습니다. 인국공 사태.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에 있던 1,902 명의 정규직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어마어마한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그 공기업은 굉장히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들어가려고 시험 준비를 하고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되는 데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던 비정규직이 다 정규직이 됐거든요. 단하지만 상당 부분이 정규직화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시험 준비를 하던 청년들을 허탈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공정하냐 하는 얘기가 대두가 된 거죠. 그러자 지금 그 후에 밝혀진 일들은 더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인제 공기업의 여기뿐이 아니죠. 지금 공기업의 정규직화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다 어
정규직화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각 정규직에 알바라 친인척이라든지 노조의 간부들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바나 여러 가지 형태로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는 공기업에서 채용 인원이 2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우선 공무원, 공기업 그다음에 대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청년들은 허탈에 빠지는 거죠. 허탈하게 되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이냐?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갔다가 알바로 들어갔다가 바로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것도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만 들어갔다가 정규직화 되는 것이 공정한 사회냐 하고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구공사 때 반시장적 결과의 평등만 외쳐 과정의 공정도 훼손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죠. 시험도 없이 정규직 되고 공공부문에 만연한 인국공 불공정이란 사설이 실렸습니다. 그런 거죠. 불공정이죠. 무조건 인제 아름아름 들어가서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다 정규직으로 꿰차버리고 정작 시험을 준비해온 젊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운 좋으면 정규직 이게 K 직고용이다. 그런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운 좋으면 K 직고용으로 간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가 운동권 자녀에 대한 취업과 입학의 특혜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특혜가 주어지고 있어요. 5.18 유공자 자녀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어 취 취업과 입학에 대해서 그리고 혜택을 주고 있는데 또 지금 그런 법안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유공자나 국가 유공자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들의 자녀와 에게 취업과 입학 특혜까지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문 칼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5.18 운동권이 대한민국 기족이 되는 음서제를 만들었다.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역차별 제도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회적 특수 계급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데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자식을 위해 이제라도 민주화 운동을 해야 하나 하고 단식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그래서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는 반대 의견이 8,560 개나 달렸다고 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들은 바로는 어떤 해에는 교육대학을 나와서 혹은 사범대학을 나와서 교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 교사 시험 보는 그해 뽑는 정원이 유공자 자녀보다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점을 10%인가 뭐 10%인 걸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군요. 정부나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 취업을 원할 경우도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청년들 시험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거의 1-2점 사이에 당락이 결정되는데 10%나 가산점을 줘 버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은 시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유공자들도 이런 5.18 민주화 유공자에 준해서 대우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세대학에서 수시 모집에서 기회균형 전형에서 민주화 유공 관련자를 포함해서 2008년 이후에 자녀 18명 합격한 사실이 합격이 되어 이게 공정이냐? 연세대학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정이냐 하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새로운 현대판 음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586 새로운 특권 계층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국 달의 아파 찬스 이미 뭐 사회에 다 알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게 학종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엉망이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고 또 뭐 저희 아이들은 그런 거에 별로 그렇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아니 지금 말이죠. 학종이라는 것이 가지고 수시 시험을 보는데 스펙을 100개 넘은 붙인 학생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3년 동안 뭘 어떻게 해서 스펙을 100개 넘어 붙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없으면 안 되는 서로 품앗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아빠 엄마들끼리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들 너희 딸 이렇게
스펙 만들어 줄 테니까 너도 우리 애들 만들어 줘." 이런 식으로 스펙 품앗이를 해서 100 개가 넘는 스펙을 붙여오니 대학에서 합격을 안 시킬 수가 없죠. 이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없으면은 대학도 못 간다는 그런 청년들의 분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도 뭡니까? 의사들이 "의사 가운을 찍고 싶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엄마 찬스. 이것도 뭐 이게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문제인데요. 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군대를 3 년씩 갔다 왔죠. 3 년씩이라고 해 봤자 하면 있는 동안 아마 3번 휴가를 왔을 거예요. 3년 있는 동안 1 년에 한 번 정도. 이거는 뭐 가축차에 하면서도 그것도 기간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휴가를 나와서 20 며칠 동안 휴가 물론 아파서 나왔지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 연장도 전화를 해서 했답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엄마 찬스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나는 추미애 장관이 아니었어요. 미안하다." 그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화일보 칼럼에서는 "이 주 아들의 특혜 본질은 권력형 부정부패다. 이게 단순한 병력 비리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전부 지금 현재 조국의 딸이나 추미애 아들 다 그냥 유야무야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신적폐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특검 개청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적폐란 말은 바로 좌파학자들, 진중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에서 쓴 용어입니다. 그들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더니 그들이 신적폐가 되었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뿐이 아니고 민변이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만 사법계에서는 중용을 해서 공정과 정의가 위태로워진다 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로남불 공정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하면은 공정하고 너희들이 하면 불공정하다. 그렇게 공정이라는 말 자체가 용어가 다르게 쓰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후보 공청회 할 때 나온 얘기인데 여기 칼럼에서 실렸으니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아들이 이게 뭐 뚜렷한 입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서울시에서 750만 원어치 디자인 용역을 따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 후보자의 부인은 소속된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세 재단과 여성환경연대는 박 시장 재임 기간 중에 7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아들도 뭐 강제성 척추 혐의로 병력 면제 판정을 받을 무렵에 레이싱카를 운전한 것이 또 들통이 났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야 이게 뭐 지금 이러니까 지금 조국 윤미향에서 이인영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공정한 정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본인들은 "우리는 공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 공정이다. 나는 공정하고 나는 불공정이 없고 당신들이 불공정하다. 그거 인제 나온 것이 우리 문재인 그래서 얘기 나오는데 한없이 너그럽고 본인들에 대해서는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상대에 대해서 한없이 독한 불공정 정권이다라는 얘기가 칼럼이 나왔습니다. 자 울산 조국 비리들이 다 그냥 관계자들이 승리하면서 파퓰리즘으로 그들이 지금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승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왜 인제 내로남불 얘기 나왔느냐. "우리는 공정한데 당신들이 불공정하다."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 지난해 9월 19일 날 한 얘기인데 독재 권력은 이념과 지역으로 국민의 마음을 가르며 구조적 불공정을 만들었다. 우리 정부는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적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조국 문제, 추미애 문제, 윤미향 문제 뭐 등등 그리고 각종 장차관들의 부동산 비리 문제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 공정이다. 그리고 불공정한 과거의 독재 권력이 구조적 불공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인식 자체가 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평균 칼럼에서 이렇게 했군요. 선택적 정의. 이것이 문정권의 최악의 적폐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정 철학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패권적 진영 논리를 유불리로 재단해 가지고 "우리는 정의롭고 너희들은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최악의 적폐다라고 지적을 하고 "내 탓은 나는 나만 빼고 사회 너희들이
불공정하니까 공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청년의 날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이런 것은 언급이 전혀 없이 전혀 없이 공정을 37번이나 주장하면서 이런 유체 이탈 합법에 2030을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했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얘기하면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2012년 첫 대선 때 광고에도 쓰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 공정은 일반인 시각과는 크게 다르다. 다른 편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만 쓰이는 잣대이고 자기 편 사람이 저지른 불공정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국 추미애 사태가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조국 전 장관 내 자녀는 고등학교 때 박사과정 학생도 버거운 영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인턴 활동 증명서를 얻어내어서 대학 입시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얻었고 지금 의사가 되었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군병원에 충분한 진료가 가능하다고 진단한 질환을 핑계로 19일 병가를 나왔다가 또 4일 동안 또 연장을 전화로 연장을 했습니다. 일반 사병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공정이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도 계속 대통령은 그런 걸 언급하지 않고 공정 사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본인들은 굉장히 공정한 사회, 공정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청년의 이데올로기가 왜 공정인가에 대해서 이게 칼럼 아주 중앙일보의 칼럼니스트가 잘 썼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분기란 말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 가분기가 뭐냐면은 이게 조국의 트위터에서 나온 얘기랍니다. 가분기란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하는 조국의 전 법무장관의 트위터에서 나온 건데 가분기가 이제 개천에서 붕어, 가재, 개구리가 가분기라고 그래요. 개천에서 가분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조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사고 있는 오해인지 사고 있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들은 조국 장관이나 그 안에는 자녀를 위해서 스펙 품앗이를 하면서 용으로 뛰어오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말은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당신들은 가분개로 살고 나는 용이 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하시는 젊은 세대가 분노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이데올로기가 뭐냐? 바로 공정이라는 거예요. 공정이냐, 이 정권이 공정하냐, 안 하냐, 이 집단이 공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판단한다는 겁니다. 평등 이념으로 공정을 진압하니까 평등도 공정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진중권 씨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것은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 만약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벤츠가 위선을 숨겨주고 조국은 대권가들을 질주하고 있을 것이니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이 얼마나 큰 악몽인가. 사실은 조국이나 추미애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그들이 얼마나 반칙과 위선 뒤에 숨어서 있었나, 그리고 그 위선 뒤에서 불공정한 일을 해왔나를 우리에게 알려준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 칼럼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과연 공정한 국가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현재 그 부동산의 불공정, 그다음에 입시의 그 불공정, 취업의 불공정, 군 복무의 불공정, 곳곳에 지금 불공정이 더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이 나라에 정의롭다운 국가라고 외칠 자격이 있나 하는 칼럼이 실렸군요. 본인들은 공정한데 너희들은 공정지 않다. 이상한 문재인 랜드의 두 언어, 똑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의, 공정, 평등, 민주 이런 것들이 왜 언어가 오염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면서 유명한 서지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문정권의 계획, 공정 등의 뜻은 원뜻을 해체하고 편가르기 위한 언어로 언어 파괴가 진행 중이다. 그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자유파에서 유명한 복걸 선생님이 더 큰 불의에 분노하라는 칼럼을 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불공정한 데 대해서 신적폐, 세력의 불공정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는
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3월 8 일자 칼럼에 실었는데요. 야 지금 이게 뭐 이렇습니다. 지금 뭐 이게 지금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대행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토지 거래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했다는 자체가 공기업의 신뢰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정권 거래 자본시장에서 내부 거래를 오미단속하는 것 좀 단속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조사단 구성이 아주 비상식적이다.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 산하에 조사단을 만들었다가 이제 다시 그 조사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다시 합동수사본부라고 만들었는데 합동수사본부는 지금 막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게 되면서 검찰과 감사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 집권 세력은 이 복고일 그 선생님의 칼럼인데 현 집권 세력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대한 불의를 잇따라 저질렀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자 수사를 막으려고 근본 규범을 마구 허물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의 도덕도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됐다. 분노하라 그러면 서울대 옛날에 그 장하성 교수가 학교에 있을 때 쓴 책이죠. 분노하라. 마치 우파의 그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막 부추기는 그런 걸 썼는데 본인은 지금 이제 정책실장으로 있는데 이제 우리 복글 스님 칼럼 보면은 이제 신적폐 세력, 신특권 그 계층이 저지르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불공정한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치닫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은 이번에 그 LH공사의 투기를 계기로 해서 지금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되어 있는 이생진망이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집을 살려고 해도 최소 집값의 80%를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집을 사서 전세도 놓지를 못해요. 바로 입주를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입주를 또 몇 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집을 장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공공임대에만 들어가라고 강요를 받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LH 그 투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국가가 그 신도시켜 버리나 이런 내부 정보를 악용해서 단시일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얘기했던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입시, 취업 뭐 등등 병역 문제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새로운 특권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얼마 전에 어 뭐 그런 책이 나오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저도 그 책을 사서 한번 읽어 봤는데 아주 잘 그 문정부의 그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적폐. 신적폐가 이건 뭐 보통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책을 저자들은 "우리가 좌파에서 우파가 된 게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좌파이지만은 지금의 신적폐를 저지른 좌파들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책을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그들의 불공정에 대해서 복글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는 분노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